자, 이번 시간은 인수분해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 파트를 진행할 때 인수분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인수분해 정의죠.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이다. 뭐 나머지가 0이 되는 나눗셈을 뜻한다. 라고 했던 부분은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고, 이제 이번에는 인수분해에 대한 공식과 그리고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인수분해 기본 공식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공식들이 정석에 나와 있는데 이게 페이지가 31페이지에 교재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이네요. 그래서 나와 있는데 1, 2, 3, 4, 5번, 6번 뭐 이렇게 5번까지는 이제 다 안 하셔도 괜찮고 6번이야 어차피 6, 7번 같은 경우에야 6, 7, 8번이야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이제 외웠고 암기를 했고 9번까지도 뭐 이렇게 다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인데, 그죠? 여기에서 10번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10번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10번과 이제 6번하고 이제 10번에 대한 것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하고. 자, 일단 6번에 대한 공식인데, 합에 대한 공식과 차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얘가 둘이 한번 빼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걸 제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1승에 더하기죠. 더하기로 오고 여기 빼기로 오고 A 1승에 B 1승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우리 빼주고 제곱에 플러스 A 1승에 B 1승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지금 요 공식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규칙이란 게 존재해요. 전개식에서 규칙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얘한테도 규칙이란 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 규칙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규칙상으로는요. 세제곱 더하기 비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더하기로 작성이 되고요. 이제 여기야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뒷부분이 작성이 될 때 3차를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이제 A의 차수가 하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A의 차수가 2로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A 차수가 하나 더 떨어지고 B가 하나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하나 더 늘어나고 A는 사라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B0, A1, B1, 그 다음에 A0, B2 이렇게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구조가 똑같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도요. A 빼기 B에 뒷부분에 규칙이 있는 거야. 같은 규칙이야. A 두 마리, B 0마리, A 한 마리, B 한 마리. A는 두 마리, 한 마리, 0마리까지 떨어지고 0마리, 한 마리, 두 마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부호가 올 플러스가 붙어요. 여기는. 이렇게 올 플러스. 여기는 맞불 반복이고 여기는 올 플러스가 붙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규칙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A 5승 더하기 B 5승도요. 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B가 되고요. 5차를 1차로 나누니까 하나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A 3, B 1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A 2, B 2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A 1, B 3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B 4가 오는 구조고요.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에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 5승 빼기 B 5승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A 빼기 B에 A 4승, A 3승, B 1승, A 제곱, B 제곱, A 1, B 3, B 4까지 들어가고요. 여기는 부호가 다만 올 플러스 1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비단 3차뿐만 아니라 요 공식의 의의는 이걸 알려줄 때는 3차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다음 3차의 규칙을 통해서 5차가 됐든 7차가 됐든 여러 가지 차수에 대한 부분을 다 인수분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만 여기에서 얘는 보통의 경우 차수가 홀수 차수일 때 쓰는 공식이고요. 특히 이런 빼기의 경우에 만약에 내가 A4 빼기 B4를 인수분해내 저렇게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얘는 A 제곱의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의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니까 짝수 찼을 땐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짝수 찼을 땐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차의 경우에 그렇고요. 홀수 차수는 짝홀수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짝수여도 쓸 수 있고 홀수여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 이거는 n이 자연수일 때예요. 그때 A 플러스 B가 되고 A의 차수가 하나 떨어지고 마이너스 A의 차수가 하나 더 떨어지고 B가 하나 등장하고요. 플러스 A가 하나 더 떨어지고 B가 하나 늘어나고요. 마이너스 A 하나 더 떨어지고 B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플러스 이런 구조로 가가지고 공단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B가 n-1까지 등장할 때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n승 마이너스 bn승에서 단 n이 홀수일 때 a-b에 똑같이 an-1의 저 위의 과정이 그대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다만 여기 뒤에 부분에 붙는 부호들은 싹 다 플러스로 작성이 되겠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n차식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얘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으셔야지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6번 공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10번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저 10번 공식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공식인데 얘가 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얘기를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얘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냐면 변형이란 걸 할 수 있는데 이 변형이 마치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변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변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형식을 외워놓기는 하셔야 돼요. 하지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얘에 대한 변형식은 2분의 1에 A뿔, B뿔, C에 뒷부분이 변형이 되어진 건데 여기가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작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는 지금 똑같다. 그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시 결론에 나게 되겠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어떻게 변형이 되어진 거냐면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식을 2분의 1로 묶을 수 있습니다. 공통인수 2분의 1로 다시 x 플러스 y에 2는 없지만 2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y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네, 뭐 꼭 눈에 보여야지만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묶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x 플러스 y에서 2분의 1이 없지만 2분의 1로 묶는다고 하면 2x 플러스 2y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얘를 2분의 1로 묶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a제곱 안에 있는 게 딱 다 2배가 되겠죠. 2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뒷부분을 마저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a제곱이 2개 있대요. 그럼 그 a제곱을 2개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제곱을 저기로 분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2b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b제곱을 2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c제곱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c제곱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부분 다 플러스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저기 있는 마이너스 2ab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요. 마이너스 2bc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a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각각의 여기에 파트가 여기 파트와 여기 파트와 여기 파트가 완전 제곱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겁니다. 따라서 2분의 1에 a-b의 제곱이 되겠고요. b-c의 제곱이 되겠고요. c-a의 제곱이 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 식과 같아졌다. 이렇게 변형이 된 까닭은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되어진 모습이고요. 이 변형되어진 식을 암기를 이제 해 두셔야 된다. 이제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이 이제 둘이 똑같음을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뭐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해요. 그냥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요 공식에서 결국 우리는 요 뒷부분을 갖다 변형을 시켜보면 a 3승 이제 식 전체를 볼 거예요. c 3승 마이너스 3abc는 2분의 1에 a 뿔 b 뿔 c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자 이제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이라면 이거예요. 0이라면 이제 이런 일이 돼요. 얘가 0이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2분의 1에 a 뿔 b 뿔 c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몇이란 얘기냐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얘가 0이라면 당연히 얘도 0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0이 될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이어나가 볼게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a 뿔 b 뿔 c 곱하기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c-a의 제곱이 0이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해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0이라 이런 얘기는 a 뿔 b 뿔 c가 0이거나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0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무언가의 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제곱이 0이 되려면 다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곱을 하게 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어때지기 때문에 같아지기 때문에 양수 셋을 더해갖고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0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괄호가. 그쵸? 그래서 결국 여기서 결론은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와
B와 같아야 하고 B와 C와 같아야 하고 C와 A랑 같아야 합니다. 그 말은 A랑 B랑 C랑 같아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됐나요? 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제 결론, 여기까지는 다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자,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이너스 3ABC입니다. 가 0이 된다. 이 말은 이거일 때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어지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말이거나 두 번째 A, B, C가 같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다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와 같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이 이런 표현을 강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표현은 이런 표현이 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도 똑같은 일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 뿔, B 뿔, C가 0일 때 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라는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C와 같을 때 뭐 이건 안 나오겠지, 그치? 어쨌든 안 나오니까 요거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겠죠. 저 말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라는 얘기이거나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A란 얘기거나 C 더하기 A는 마이너스 B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 요 이항한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이항하면 얘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고 얘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C가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 진짜 중요한 건 요거겠죠. 그죠?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요거니까 반드시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수학에 명령어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명령어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이런 얘기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꼭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수업하다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문제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이거일 때라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자동으로 나와야 돼.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C가 0이거나 A, B, C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문제 이렇게 나왔어. 이거일 때라고 하면 문제가 막 뒤에 뭐라고 해. 그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라는 얘기이거나 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실제로 뭐 이렇게 구구절절 대답해야 되는 건 아니고 머릿속에 이 두 가지가 팍 다 확실하게 떠오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기초 정도는 확립을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10번 공식에 대해서는 그죠? 이제 다 이야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은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야 될 부분은 딱 여기까지 이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 건 그냥 암기만 다 해주시면 되고 뭐 별반 중요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우리가 누락하기 좀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보통 누락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9번이에요. 9번도 꼭 그냥 형태적인 부분을 기억 정도는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제 이거 그냥 공식을 설명할 게 이제 6번하고 10번밖에 없다는 얘기. 6번, 10번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 형태적인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고 암기는 당연히 다 해두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식 설명이 다 됐고요. 이제 인수분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메커니즘이죠. 알고리즘은 아니고. 자, 일단 인수분해의 메커니즘인데 식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물론 간단한 식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하는 건 중학교 때 다 학습을 했고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진 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하기를 우리한테 원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주어진 식의 문자가, 식에 있는 문자가 여러 가지인가? 이렇게 질문에 출발할 겁니다. 자, 주어진 식의 문자가 여러 가지인가? 그래서 네, 아니오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져요. 여러 가지임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다 라고 하면 그 문자별로 차수가 다 같은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자별로 차수가 다 같은가. 자, 하나임 이러면 그냥 하면 돼요.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일 경우에 좀 달라집니다. 문자별로 차수가 다 같은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차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같다 또는 다르다 이렇게. 그럼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문자를 선택해서 같으면 차수가 알파벳상으로 순서상 가장 앞선 선행하는 문자 순서로 문자로 정리합니다. 문자를 선택하여 정리합니다. 자, 다르다. 차수가 다 같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최고차의 차수가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를 선택하여 정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인가 같다 다르다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 주어진 식의 문자가 여러 가지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여러 가지다, 하나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나눠집니다. 차수가 다 같은가? 같다라면 이렇게 되고 다르다라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일 때는 그냥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지금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하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냐 이제 이건데 이 하면 됨을 갖다가 그 하나임 이러면은 현행 교과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립제법으로 한다고 해요. 그죠? 조립제법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은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웠지만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시험에 한 문제 정도만 나오겠지.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오고 끝이고 더 이상 이제 구경할 일도 없습니다. 조립제법은 쓸 일이 없을 테니까 그냥 내버두시면 되고 그냥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야. 추론? 어떠한 추론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x 플러스 3 이렇게 x 빼기 3 이렇게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 여기 맞출 수 있어 우리. 어떻게 맞추냐면 오른쪽 전개해서 왼쪽 돼야 되잖아. 여기 x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x제곱 나오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3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3 있어야 마이너스 3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면 맞춰진 거지. 그럼 이러면 인수분해 된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냥 이 뒤에 채우는 거 어렵지 않다는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론의 과정인데 그냥 하면 되는데 뭐의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냐면 식의 값이 0 되는 값을 찾아요. 찾는다 이거예요. 식의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을 거예요. 0이 되는 값. 그 값을 찾아서 이루어낼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여기 하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식의 값이 0이 된다. 되는 값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잘 한번 무슨 말인가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x 플러스 1에 x 빼기 3입니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둘이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했다라는 것을 배제하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오른쪽과 왼쪽은 같은 식입니다. 식의 생긴 모습이 다른 거지. 같은 식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죠? 오른쪽에 있는 식에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식과 왼쪽에 있는 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그럼 거꾸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긴 추론이에요. 우리가 대입할 줄 모른다 치자고. 알겠어요? 대입하는 방법을 모른다 치자고. x에다가 이 식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몇이 돼야 되죠? 0이 되어야 하겠고요. x에다 3을 대입해도 몇이 돼야 돼? 0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오른쪽과 왼쪽 식은 똑같은데 오른쪽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니까 왼쪽 식은 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야 되고 오른쪽 식은 3 넣으면 0 되니까 왼쪽 식은 3 넣으면 0 돼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이쪽 방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추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그럼 확인을 해야지.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이 돼요. 실제로 3을 넣었더니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시 요 밑에 있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이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0이 된 이유와 x에다가 3을 대입했더니 0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왜 얘네들은 0이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이유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x 플러스 1을 뭐로 들고 있었기 때문이냐면 인수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냐면 x-3을 인수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아마 없었을 거야.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식이 있어. 여기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절대 0이 될 수 없을 거예요. 넣어보지 않아도 그래요. 왜냐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인수로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식 또한 마이너스 1과 4를 대입해야 0이 되는 것이지 2를 대입한다고 0이 되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죠? 그건 얘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얘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이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고요. 얘가 4를 대입해서 0 되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를 일반화시켜서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어떤 다항식 fx에서 fx가 있는데 fa가 0이 되었다 라는 얘기는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fx는 x-a를 뭐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갖는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거꾸로 다시 fx가 x-a를 인수로 갖는다 라는 표현은 fa가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거꾸로. 됐습니까? 이게 0 되는 값에 대한 얘기예요. 됐니? 여기까지? 그죠? 네. 이렇게 되어지는 얘기가 될 거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암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죠. 그죠? 당연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냥 하면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계값이 0이 되는 값을 찾는다는 얘기는 그 시계에 있는 뭐를 하나 찾겠다는 얘기냐면 인수를 하나 찾겠다는 얘기야. 인수를 하나만 찾겠다는 얘기야.
인수를 하나 뭐해서 찾아서 나머지 뒤에 부분은 뭐해서 완성하겠다. 추론을 통해서 완성하겠다 이 얘기예요. 완성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무슨 말씀 되십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간단한 요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일 땐 좀 복잡하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내용에 대해서 뒷부분에 문제를 좀 풀어보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고 다른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라는 것과 하나라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 단원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수분해 뭐 뒷부분 문제만 풀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문제 2-10번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지금 문자가 여러 개가 있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차수를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차수를 봤더니 A, B, C 모두 다 최고차가 2차예요.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경우냐면 문자의 차수가 서로 다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지. 그럼 같으면 알파벳 순으로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A, B, C 중에 선행하는 문자가 A야. 그러니까 A를 선택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굴 선택해서 정리한다? A를 선택해서 정리합니다. A를. 그죠? 즉 A에 대한 식으로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A로. 그러면은 이 식을 A로 다 묶어주는 거야. A로. 여긴 이미 묶여져 있어요. A 제곱으로 묶여져 있죠. 얘는 내비두면 돼. 이렇게. 뒤에 건 전개해 볼게요. B 제곱의 C 마이너스 B 제곱의 A 플러스 C 제곱의 A 마이너스 C 제곱의 B입니다. A로 묶을 거예요. 여기 묶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B-의 A 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A 플러스 자 얘네는 BC로 묶을 수 있죠? BC로 묶게 되면 B-C가 되어집니다. 이게 좀 보기가 불편하죠? 마이너스로 빼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얘랑 공통인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B-C가 공통이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낼게요.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얘와 얘의 공통이 B-C가 공통이 됩니다. 그러면 A 제곱이 남겠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 A가 남겠고요. 플러스 BC가 남습니다. 그럼 요거는 다시 BC 마이너스 이렇게 붙죠?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 부분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B-C에 A-B 여기가 A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B에 A-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러면 인수분해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 끝 이렇게 해주시면 돼. 좀 예쁘게 써보면 A-B에 B-C에 A-C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상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인수분해를 한 건 이게 똑바로 한 게 맞아요. 알겠어요? 근데 똑바로 한 게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똑바로 해낸 것이 언제나 옳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다는 게 아니고 옳지 않다는 게 아니고 똑바로 했다라고 해서 그게 언제나 최선은 아니에요. 최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A-B, B-C 여기서 여기를 C-A로 바꿔요. 그럼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면 되거든. 이렇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빼내지겠죠. 이렇게 바꿔지면 이게 더 예뻐요. 식이. 네, 말 그대로 식이 더 예뻐요. 네, 예쁜 거예요. 요건 좀 덜 예뻐요. 덜 예쁘고 얘는 되게 예쁜 거예요. 식이. 그렇다고요. 네, 이게 더 훨씬 더 예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요게 지금 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인데 A, B, B, C, A, C면 좀 이상한 거야. 어색한 거야. 근데 여기서 A, B, B, C, C, A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식 구조, 윤환식 구조라는 건데
A, B, C, C, A 요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A-B, B-C, C-A 요게 자연스럽지. A-B, B-C, A-C 이러면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요게 좀 식이 더 예쁘게 정리가 됐다. 그래서 예쁘다는 얘기야.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답을 써주시면 이걸 쓰는 게 맞아요. 알겠죠? 써주는 게 맞는데 요식보다는 요식이 좀 낫다. 요거는 이제 기억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거 답을 내라고 하면 이걸 쓰면 되겠지만 이걸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 될 때는 분명히 얘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이 식이. 오케이? 얘를 통해서 인수분해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수분해를 해서 다른 무언가를 진행해야 될 때는 요식보다는 요식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니까 꼭 얘를 기억을 해 두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별로 문자가 여러 개 있는데 차수가 이번엔 다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기본 문제 2-9번의 2번입니다. 다른 경우인데요. 지금 봤더니 X를 봤더니 X, Y, Z 문자가 3개나 나왔어요. 그죠? 아까 ABC처럼. 근데 X도 3차, Y도 3차. 근데 Z를 봤더니 Z가 몇 차냐면 2차예요. 아까는 ABC가 모두 다 2차였거든요. 차수가 다 같았는데 이번엔 Z가 2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선택할 때 차수가 가장 낮은 걸 선택해요. 즉 누굴 선택해야 되냐면 Z를 선택해서 Z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죠? 그럼 Z로 정리하면 Z제곱부터 뽑아내요. 그러면 X 빼기 Y의 Z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죠? 아까랑 똑같아요. 식 정리하는 건. 얘랑 얘 해주면 Z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X제곱 빼기 Y제곱의 Z. 나머지 거 써줄 거예요. 나머지 게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와 얘의 공통이 있어요. X 마이너스 Y가 공통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는 Z제곱이 남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X 플러스 Y의 Z가 남겠죠. 그 다음에 초록색깔 자리에는 X제곱, 아직 외우지 못했겠지만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 남을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인수분해 공식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외우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x-y에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x, y 플러스 y, z 플러스 z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xz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릴 때는 문자가 xy, yz, zx 이렇게 xy, yz, xz 이렇게 하지 말고 xy, yz, zx 이렇게. 오케이?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알파벳 순서대로 됐을 때 A, B라고 쓰지 B, A라고 잘 안 쓴다 했잖아. 그러니까 순서대로 써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런 순환식 구조에서 유난하는 문자가 서로 물리는 구조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 그리고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네. 자, 요게 이제 문자의 차수가 각기 어떤 경우냐면 다른 경우였고요. 자, 기본 문제 4-6번입니다. 인수분해 하래요. 자, 봤어요. 문자를 봤더니 문자가 하나로 작성되어 있어요. x라는 문자밖에 없죠. 그리고 식이 좀 복잡해요. 차수가 높고요. 이러면 식의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요. 그럼 그 방법이 1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2 대입해보고 그러면 돼요. 오케이. 네, 아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쌤이 얘기를 안 한 것 같다 어째. 여기서 식이 0 되는 값을 찾는데 그 찾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1도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1도 대입해보고 2도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2 대입해보고 3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4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4 대입해보면 되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안 생겨요. 거의 한 요 정도에서 다 끝나요. 웬만하면 다 끝나요. 여기서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은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0 된 걸 찾는다.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식은 1 대입하면 0이 돼요. 그렇죠? 1 대입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식은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죠? 그러면은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요 식은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돼요. 맞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제 뒤에 채울 수 있어요. 여기에 얘가 있어야 얘가 되죠. 얘는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얘가 나와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x제곱에 얘가 돼야 돼요. 1x제곱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x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에 2x제곱에 마이너스 1x제곱 해야 x제곱이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요거 맞춰야 돼요. 요거랑 요거 맞춰서 제일 맞춰야 돼요. 오케이, 여기는 플러스 4가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 인수분해가 끝난 거야. 오케이, 그냥 하면 돼요. 이건 조립제법 하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도 보면 x 플러스 1이죠? 맞출 거야. x제곱이 있어야 요게 맞춰져요. x제곱항이 없죠? 근데 여기서 1x제곱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마이너스 1x제곱 플러스 1x제곱 사라져서 여기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상수항 맞춰야죠? 마이너스 6 있어야 요게 맞춰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죠? 전개해서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나가주시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x 빼기 3이에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얘입니다. 자, 얘는 x 세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무려. 그래야 x 4제곱이 되겠고요. x 세제곱항이 없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2x 세제곱이 나왔지. 그럼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있어야 되네. 그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x 제곱을 맞춰야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해서 사라지겠지. 그 다음에 이제 x 1차 나와야 돼. 그럼 이제 요거 잡아야 되겠잖아. 그지? 마이너스 4x 제곱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봤더니 마이너스 4x 제곱이야. 이미 마이너스 4x 제곱이죠. 그러면은 x 제곱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고. 그죠? 그럼 x가 있다는 얘기냐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x가 더 이상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나요? 그죠? 그래야 아닌가요? 마이너스 4x 제곱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렇죠. 여기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 만약에 1차항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x 제곱이 또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x 제곱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럼 x 1차항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1 이렇게 잡히면 플러스 2 되고 끝나겠지. 그러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 되십니까? 그죠? 네. 그럼 여기를 이제 한 번 더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1 대입하면 0 되죠? 그럼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뒤에를 채울 거야, 이제. 뒤에가 x의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x 제곱 만들어야 돼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x가 있어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해설해 보면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이 해설지 만드신 분도 이렇게 안 해요. 알겠어요? 해설지를 만드신 분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글로 쓸 수가 없잖아. 얘는. 지금 이건 선생님이 말로 했으니까 말이 되는 거지. 글로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한 과정 글로 어떻게 써? 막 뭐 이렇게 되잖아. 막 이러면서 쓸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설에 이렇게 써놓은 거지. 방법을 써놓은 거지. 실제로 이거를 해설지를 만드신 분조차도 이렇게 조립제법을 써서 이걸 인수분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해설지 만드신 분이 바보라는 게 아니라 훨씬 저보다 똑똑하겠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조립제법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한 식들의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들이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화 최소 공배수는 뭐 우리가 아기 때 배웠죠.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배웠고, 그죠? 자, 두 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떤 A와 어떤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 거야. 그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죠. 그죠? 잼민이들이 이제 구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최대 공약수가 와요. 최대 공약수를 G라고 붙일 거예요. 이렇게 G. 최소 공배수는 L 이렇게 써줄 거고. 그래서
이 G로 나눠서 그 몫이 여기 들어오게 되겠고 B를 G로 나눴을 때 그 친구가 이제 B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때 얘네를 싹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 따라서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최소 공배수는 G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어집니다.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관계에서 A라는 것은 G 곱하기 A가 되어집니다. B라는 것은 G, B가 되어집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얘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A랑 B랑 그럼 결론적으로 A와 B와 곱하게 되면 얘는 G 제곱에 A 곱하기 B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A, B는 G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는데요. G, A, B를 우리는 L이라고 알고 있으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A, B는 G, L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것까지가 우리가 언제까지 배운 내용이냐면 중1 때까지 배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의 전반적인 내용이 돼요. 이거는.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지. 그렇죠?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에 대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야. 즉 어떤 둘의 곱은 두 수의 곱은 어떤 둘의 곱은 이제 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다. 우린 식을 가지고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어떻다? 같다. 이런 사실이에요. 중1 때 되게 중요하다고 막 배웠던 거야.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와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위에 이제 결론이 그렇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과 어떤 둘의 곱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더 신기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신기한 거냐면 물론 안 신기하겠죠 본인들은. 그죠? 네, 저는 신기해요. 니네들은 뭐 뭐든 안 신기하지 그냥 아 이런 걸 왜 배우는 거야 이러지 하나도 신기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저는 신기해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내가 A라는 것에다가 K배를 해볼게요. 그렇죠.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당최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자 B라는 거에다가 내가 L배를 해볼게요. 그리고 둘이 더해보기도 하고 둘이 빼보기도 하고 한번 지지고 볶아 볼 거예요. 더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는 K 곱하기 G 곱하기 A 플러스 마이너스 L 곱하기 G 곱하기 B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G에 KA 플러스 마이너스 LB가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지금 보세요. A한테 적당히 누군가를 곱하고 B한테 적당히 누군가를 곱해서 둘이 더하거나 빼도 최대 공약수는 그 A, B의 최대 공약수인 G는 그렇게 지지고 볶은 시계에서도 그 형태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 내가 지금 한 문장이 중요한 거야. 부식을 적당히 실수배, 그지? 이제 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두 식을 적당히 실수배 하는 거예요. 실수배 하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똑같아요. 오케이? 곱해도 똑같을 텐데 빼거나 곱하여도 그 최대 공약수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빼거나 곱해도 최대 공약수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이에요. 유클리드 호재법의 내용이고요. 여기서 실제로 교과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상식적인 내용으로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실수배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최대 공약수는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식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맨날 등장하는 이 친구들. 여기 돼 있죠. 우리가 이미 얘네들의 최대공약수는 알아요. x 플러스 1이라는 걸. 그죠? 하지만 해볼게요. 자, 얘네 둘이 더해볼게요. 더하면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 얘가 그대로 있네요. 둘이 빼볼게요. 위에서 아래를 빼면 x 플러스 1. 오, 그렇죠. 뺐더니 그 형태 그대로 있네요. 맞죠? 둘이 곱해도 역시 똑같을 거고요. 얘한테 적당히 실수배, 얘한테 3배 해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얘한테 5배 해볼게요. 2배만 하자.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놓고 둘이 빼볼게요. 얘네 둘이 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위에서 아래 빼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은 역시나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또 얘가 있네요. 그죠? 형태 그대로 최대공약수의 형태는 어딜 가지 않아요. 최대공약수는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식을 가져가더라도 계속 그런 일은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성질을 활용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2-10번입니다. 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ABC인데요. 얘를 만족한대요. 이거 알아. 얘를 만족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A, B, C가 같거나 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말이야. 이 얘기야. 그치? 근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면 ABC가 모두 양수겠지? 그럼 양수 셋을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겠지? 그럼 따라서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럼 ABC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왜 외워야 되는지 알겠죠? 어떤 게 있으면 외워야 되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야. 이걸 외우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풀 거야. 아마 어떻게 푸냐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0이 되니까 이 항에서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돼서 얘가 0이니까 얘를 다시 변형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 마이너스 b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정삼각형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지?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지? 무언가를 암기를 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마지막 2-11번입니다. 자, 최대공약수를 A 공 B로 나타낸대. 그러니까 A, B 최대공약수를 이렇게 쓴대요. 그러니까 A와 B의 최대공약수를 써달래. 그럼 A라는 것은 뭐 인수분해 다 해주시면 돼요. 그럼 공통으로 보이는 무언가일 거 아니야. 그지? B는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X의 제곱이에요. 플러스 X예요. 그래야 X제곱에 X제곱해서 2X제곱이 되겠지. 뒤에 플러스 1부터야 1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끝. 자, C입니다. C는 뭐 1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러니까 X-1이 있는데 그죠? X-1에 근데 뭐 굳이 다 맞출 필요는 얘는 없는데 왜냐면 이거 X세제곱으로 묶일 수 있거든. X세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럼 X 플러스 1 되죠. 빼기로 묶을게요. X 플러스 1 되죠. 그럼 다시 X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죠. 그럼 X세제곱 빼기 1이 되어지죠. 그럼 다시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이때 A와 B의 최대공약수예요. 너와 너의 최대공약수는 너죠. 공통인 것 중에 가장 큰 것. 그죠? 그게 최대공약수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에요. 얘와 C의 최대공약수야. 얘와 얘의 최대공약수는 당연히 얘겠죠. 정답 몇 번? 5번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져요. 뭐 이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빼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공약수를 찾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빼게 되면은
빼는 방법을 통해서도 최대공원수 찾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빼도 최대공원수는 그냥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형태 그대로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어떻게 해봐? 빼봐요. 빼보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죠. 그럼 2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그럼 얘가 최대공원수는 아닐 거 아니야. 얘가 최대공원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굳이 인수분해하지 않아도 얘가 최대공원수를 알 수 있고. 그렇죠? 얘와 얘의 최대공원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뭐 얘는 인수분해 해주면 되고,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파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챕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기본 문제, 유제 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들, 연습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만 이렇게 해서 다 풀어보시고서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을 맞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